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가장 큰 명주이기는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전국은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2년을 구형받았죠. 1심에서. 이 정치권에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동원해서 이 설날 민심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못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기회를 계기로 그 짓과 불의 세력들과 맞서서 그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설 명절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당무 브리핑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부가 지금 설날 특집으로 이제 오늘 밤에 나옵니다. 여기 여러 아이템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여기 아이템이 뭡니까? 어제 드루킹 김병주 도지사 대선 여론조작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만 나는 문재인 같은 사람 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의 모든 것을 팽개치며 저 멀리 가서 너의 하는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고 임정남 열사님 택시기사를 하시다가 분신자를 하신 임정남 열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김경수의 드디어 법정 구속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금 깨이면서 이 정부의 잘못을 성토하고 비판하는 그런 새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당부 그 다음 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표님의 설 명절 인사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거짓 불법 사기 탄핵을 규명하는 JTBC 태블릿 PC 특검 발의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고 또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임종성을 규탄하는 국회의사당 앞에 기자회견 내용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9일 날 창당한 제주특별자치도당 창당 소식도 다루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당부를 통해서 많은 국민과 애국 인사들이 기존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우리 당원 여러분들 특히 지난 한 달 전부터 이번 구정명절을 전후해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진실의 소리를 알릴 수 있는 책임당원 하나 현수막 달기 운동 이거를 좀 독려하고 있는데 다루셨는지 모르겠네요. 바쁘시죠? 그리고 민생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당이 지금 기존 언론들이 우리 당이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이 구정 전에 1인 1현수막을 다루면서 우리 당을 홍보하는 것은 큰 역사적 행렬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홍보도 하고 시안도 내려보내고 또 시안에 각자 책임당원의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달아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현수막 값을 주고 지금 주문해서 내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현수막을 달고 우리 당을 홍보할까 합니다. 어떤 이 현수막 달기 운동이 적은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당원 여러분들께서 다 동참해 주신다면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이 썩어빠진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하고 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무능하고 구태의연하고 분열되고 비겁한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큰 역사적인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수막 달기 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전에 저희들이 이번 2월 2일 날 아시다시피 106차 서울역 태극기 집회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 집회가 끝나면 소청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생일을 맞아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들이 2월 2일 박정희 대통령님 생일을 기념해서 특별한 이벤트로 2,200개의 풍선을 불어서 손으로 들고
서청대로 가서 그곳에서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항상 애청하시던 그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옛날에 그 해바라기 이재호 씨 등이 부른 노래인데 그것 한번 저희들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이제 집회 참가하는 여러분들이 합창을 통해서 서청대에서 저희들이 생일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까 합니다. 그런 큰 이번 토요일 집회에 많은 애국 동지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명절 때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엄청난 당이고 큰일을 하고 있는지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 노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만은 1단계로 이번 주말에 주한미 대사관 인근에다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알리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저희 당내에 철수 반대 투쟁 천막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당원들과 우리 청년 당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주한미 대사관 옆에서 우리 국민의 뜻이 다 담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투쟁단을 전담할 수 있는 1000명을 모집하는 그런 비공개 행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단 구성해서 또 물론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구성합니다. 그 하부주주로 투쟁단도 구성하고 SNS 그 모임도 다시 구성하고 청년우파 기타 우리 당내에서 활동하는 뭐 여러 계파들이 모여서 같이 투쟁 노선을 이끌 것입니다. 이번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을 시작하는 우리 당의 역사적인 책무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방해비, 주한미군 방해비 주둔군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이상한 행태들 또 일부 반미 세력들이 소수입니다만은 마치 그것이 국민 대다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반미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실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자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선봉에 서서 왜냐하면 다른 당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국가의 안보이익을 지키는 이런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비겁하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당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투쟁해서 지속적으로 전국의 서명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뭐 텐트도 기재하고 또 앞으로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여론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정말 저는 역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의 장정은 맞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일 따릅니다. 문재인 정권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정남 열사의 그런 유언, 음성 녹음을 통한 유언에서도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가 드러났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유죄 혐의를 받아서 법정 구속되고 1심에서 2년을 구형받은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탄생된 정권이고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조작한 전형적인 그러한 정치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그것이 이제 본체이고 앞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되는지는 추가 조사와 뭐 이번 정권에서 그게 어려우면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더 사세시 역사가 증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정치 진행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여론의 근거에서 진행되느냐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댓글 조작 사건의 역사를 제가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문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옛날에 경공모, 경인선 등으로 이렇게 약칭으로 불린 구성된 댓글 여론 조작단의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한 드루킹 댓글 조작 게이트의 어떤 흐름 현장에서 그 시발점이 아마 추미애 의원이 과거에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알다시피 대선 과정에서도 이 커넥션이 지금 여론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정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제 그러한 2년 구형을 보면서 문재인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다시피 2000년대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터넷 논객 드루킹이 포털의 시사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릇된 정보를 흘렸는지 이번 구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운영하던 블로그에는 한때 나는 노무현의 지지자, 문재인이 조력자이며 문 대통령의 시각으로 전국을 본다. 뭐 이런 글을 올린 친문 성향의 논객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다룬 자신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그렇게 방문한 누적 중계가 무려 98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 2010년에 시사인문 경제문화 파워블로그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특히 국내 정치 상황 분석은 자신이 모은 정보에 더해서 또 예언적인 글을 전복한 방식의 그런 포스팅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잘못된 조작에 근거했다는 이 사실들을 국민이 알고 역사가 증명하는 어제 판결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안다시피 그러한 김경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그 여러 지금 정치 세력들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과거에 그와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허영범 특검이 밝힌 그런 자료를 근거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만 보더라도 그 죄는 엄청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16년 12월 탄핵 정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이 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할 것이며 탈주의 공범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뭐 이런 주제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을 정도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인 지탄을 받아야 되는 잘못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여론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지고 잘못된 여론조작으로 탄생된 정권의 그런 본거지인 민주당은 반성을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어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보복성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 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정말 역사를 거스르고 그들이 얼마나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국민과 역사를 속이면서 정치를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석고대죄하고 역사를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기를 빌겠습니다. 또 박주민 최고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의 외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미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규형이나 또는 송창호 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송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단을 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무슨 지엽적인 얘기로 자신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코너에 몰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김경수가 어제 2년 선고받은 것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날카로운 칼날로 이들의 잘못된 이러한 요설들을 다 제거할 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강력한 투쟁 정선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비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말로 즉각 사죄하고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게이트의 배후를 밝히고 협조하고 우리 야당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게 된다. 선진국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대선에서 깊숙이 개입된 인사가 이 정도의 구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 직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까지 언론들이 벌이면서 이 썩어빠진 언론들이
지금 팩트만 보도하고 더 이상의 큰 논평이라든지 이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정권의 본질과 무관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의 이런 게이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물론 그건 포함해서 김경수 배우가 누구인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미. 이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역사는 이들의 이런 요소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정의의 역사의 물결이 대한민국에 물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휩쓸려 갈 것입니다. 더 중재인이 되지 말고 현란한 이상한 언어로 국민과 역사를 속이지 말고 사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질 놈 책임지고 정권이 잘못됐으면 정권이 물러나고 이런 절차를 들어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농성도 하고 기자회견을 민주당사는 물론 여러 곳에서 앞으로 좀 상황을 바꿔면서 열어가면서 투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씨와의 그런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없는 문재인 씨와의 그런 커넥션이 밝혀지고 사법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잘못된 탄핵,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이번 김경수의 법정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과 함께 지금까지 싸워온 피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노력들이 다 옳았다는 것이 또 증명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비슷한 일들이 있으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의 깃발을 더욱 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문재인 이런 권력 찬탈 정권이 말이에요. 세금이 24조로 국민 민심을 돈 주고 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야당 의원들이 입을 막고 선심성으로 또 역사를 농락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22조인가에 그거 퍼부었다고 그거 가지고 밤낮 연일 비판하고 그것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정권이 아니 어떻게 24조 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들이야말로 후한 무치하고 정말 잘못된 정권이 아니겠어요? 당장 철회할 것을 저희들은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문재인 씨 딸 문다혜 씨인가요?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딸 그 가족이 대한민국의 그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가족, 그것도 최측근 딸 가족이 동남아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주를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간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저런 의혹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일 나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을 사랑하고 서민들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그들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러한 조그마한 자신의 측근의 가족들로부터 단속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지금 모든 것이 빵꾸가 나오고 있는 이 정권 이번 설날 민심을 통해서 심판하고 정말로 안 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는 지난주에 문재인 정권 비리 부정부패 고발센터를 만들고 이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축소 보도하고 이 역사적인 의미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라도 접수를 받아서 혹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폭로하고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이런 모든 비역사성, 반역사성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우리
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건국 70년 동안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저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의 불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과감한 투쟁제열로 탄압해서 이들의 빨리 거꾸로 트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체 세력으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두는 그런 시기를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한애국당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2019년 설 명절 인사를, 당부에 있는 설 명절 인사를 제가 대신 읽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대표님 대신에 제가 설 명절 인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은 자유민주주의 구출과 대한민국의 정성화입니다. 예전과 같이 가족과 반갑게 만나는 행복한 설이 되도록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든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답답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좌파 독재 정권은 실패한 좌파 이념과 정책의 망국적 폭주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한강하고 빗장 해제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북한이 바라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실업과 성장 동력 상실로 파탄을 넘어 회복 기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축했던 재정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 폭탄으로 수탈한 혈세를 좌파 국정 실패를 덮고 찬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좌파식 퍼주기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행동하지 않고 양지만을 탐하는 비겁한 보수 정치인들과 퇴락한 가짜 보수 정당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 망국의 대역죄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비겁한 배신의 정치와 독재 완장의 공포와 오만은 이제 국민이 직접 단죄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구국투쟁에 선봉했었습니다. 국민의 믿음과 확신은 대한애국당의 책무수행의 힘이며 자유민주주의 구출이 원철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 쇠시고 침묵 대신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구국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올림. 당원 동지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